여러분 안녕하세요. 부업하는 직장인입니다. 오늘 영상을 여러 번 찍고 있는데 진짜 말이 잘 안 나오네요. 그래서 지금 약간 살짝 멘탈이 나가 있는데 이번에는 그냥 영상을 한 번도 안 끊고 그냥 쭉 녹화를 해보려고 해요. 그러니까 얘가 말이 약간 두서없이 왔다 갔다 하네 해도 이해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영상에선 제가 회사 생활을 쭉 이어나가면서 이 중소기업을 다니다가 회사 대출 4천만 원을 받았는데 이거를 왜 받았는지 어디에 썼는지를 영상으로 올렸었는데요. 그 영상이 궁금하신 분들은 영상 우측 상단에 이 부분 여기 클릭해서 확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 영상에선 제가 회사 생활을 이렇게 쭉 이어나가면서 중간에 이 월급만으로는 안 되겠다, 또 다른 돈 버는 일을 해야겠다 이렇게 결심하게 된 그 계기, 그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사실 제가 이 이유를 말씀드린 이유가 저뿐만 아니라 제가 이렇게 결심하게 되는 여러 가지 그 계기나 상황들이 다른 분들도 많이 공감이 되시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영상을 찍게 된 거고요. 먼저 제가 예전에 올렸었던 그 영상에 나왔던 댓글을 하나 읽고 시작하려고 해요. 제가 올렸던 영상 중에 중소기업 직장인 연봉 적나라하게 공개합니다 라고 해서 제 급여 명세서를 띄워서 중소기업 석사 신입 연봉이 세전 4,300이다 라고 올린 게 있었는데요. 거기 올라온 댓글이었어요. 물론 멋지다고 응원해주시는 분도 계셨는데 감사드리고요. 올라온 댓글 중에 이런 게 있었어요. 저는 서울 4년제 학사 출신으로 중소기업에 다니는데 첫 해 연봉이 2,700이 채 안 되었고 3년 차인데도 연봉 3,200에 실수령 250만 원이 채 안 됐었던,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서 레알 대한민국 학사 출신이면 잘 봐줘도 거의 3천 초반으로 봐야 하는 게 현실이, 이렇게 올라온 댓글이 있었어요. 또 다른 영상에 이런 댓글도 있었는데요. 2년 차에 불과한데 월급 실수령이 300만 원이 넘네. 나는 8년 차인데 월급 실수령 280만 원인데 난 연봉 4,150만 원 과장인데 월급 차이가 많이 나네. 회사가 힘든데 왜 그리 월급을 많이 줌? 이렇게 써주신 댓글도 있었고요. 사실 이거는 저뿐만 아니라 다른 분들께서도 좀 공감을 하실 부분인데요. 우리나라 세법상 직원 수가 300명 미만인 기업이라면 그 기업이 중소기업으로 분류가 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따지면 사실상 우리나라에 있는 기업의 대부분 80% 이상은 다 중소기업이라는 소리거든요. 그쵸? 그러다 보니까 업종에 따라서 연봉 차이가 좀 많이 나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중소기업 직장인 대부분은 신입 초봉이 한 2천 초반에서 잘 쳐주면 4천 중후반까지는 나올 수 있겠다 라고 보시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근데 저는 듣기에는 약간 좀 배부른 소리다 라고 들리실 수도 있지만 제 입장에서는 받는 월급이 엄청 적다라고 느끼고 있어요. 그 이유를 말씀드리기 전에 제가 에피소드를 하나 말씀드릴까 하는데요. 제가 예전에 같이 일하던 후배가 매일같이 힘들게 야근을 했었는데요. 어느 날 저한테 와서 회사를 그만둔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왜 그런가 물어봤더니 삼전 연구소에 붙었대요. 그래서 잘됐다 해서 엄청 축하를 해줬는데요. 그러면서 제가 자연스럽게 거긴 연봉이 얼마야? 이렇게 물어봤죠. 근데 그 친구가 말하는 게 성과금, 상여금, 그리고 복지 포인트 같은 거 다 긁어 모아서 신입사원이 세전 연봉이 8천만 원이라고 하더라고요. 8천만 원이요. 그러니까 4천만 원의 2배, 제가 받은 4천만 원의 2배래요. 그 말 듣고 속으로 이 친구가 1년 동안 돈을 모으면 나는 그거 따라가는데 2년이 걸리겠네?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진심으로 나도 이직을 준비해야 되나? 그렇게 고민하기도 했고요.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내가 이직을 하려고 노력하는데 그때 시간을 쓰는 게 옳은 방향일까? 진지하게 고민을 했어요. 물론 그런다고 삼전에서 저를 뽑아줄지는 모르겠지만요. 그래서 미래를 어떻게 준비하는 게 좋을지 좀 고민을 하기 시작을 했어요. 그러다가 나는 가능한 한 빨리 부자가 돼서 은퇴를 하는 게 목표인데 이직을 하면서 몸값을 올리는 게 과연 정답일까?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한번 계산을 해봤거든요. 대기업 직장인, 그러니까 삼전 연구소 석사 신입 세전 연봉 8천, 네이버에서 임금 계산기를 제가 두드려봤거든요. 그러니까 월 평균 530만 원이 나와요. 그러면은 내가 생활비를 적게 잡아서 혼자서 한 130만 원 쓴다. 그러면 400만 원 정도는 저축을 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은 한 달에 400이면 1년에 4,800만 원. 이게 10년이면 4억 8천만 원이죠. 그리고 30년이면 14억 4천만 원이에요. 이렇게 이제 계산이 나오고요. 사실 이거는 너무 별세상이라는 느낌이 들고, 이제 우리 같은 서민들은 어떠냐. 중소기업 신입 연봉이 한 2,700에서 4,300만 원이다. 그러면은 한 달에 평균 받는 월급이
200만 원에서 300만 원 정도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내가 생활비 한 100만 원 정도 띄고 정말 아껴서 쓴 게 100만 원이고 나머지 100만 원씩 꼬박꼬박 저축을 한다고 칠게요. 월급 200만 원이라 치면. 그럼 1년이면 1200만 원, 10년이면 1억 2천, 100년을 보면 12억이죠. 근데 이게 좀 충격적인 게 이게 아무런 문제 없이 차곡차곡 매달 매달 꼬박꼬박 모았을 때 이렇게 100년 모아야 12억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물론 중간에 내가 연봉이 조금 더 오르면 더 모을 수는 있겠지만 사실상 내가 결혼해서 아이 키우면서 부모님 용돈까지 나중에 드린다 이러면은 한 달에 100만 원 모으는 것도 정말 크게 모으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러면은 내가 지금 현재 상황에서도 이 정도인데 대기업으로 내가 간다고 하더라도 이 대기업이 사실 나중에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잖아요. 정말 힘들어서 망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물론 그렇게 될 확률이 낮다고 하더라도 제가 그 대기업에서 승승장구해서 잘 돼야 그래야 결국엔 20년 버티면 정년퇴임 한다는 거죠. 그리고 사실 20년을 잘 버틸 수 있을지도 모르는 거잖아요. 중간에 잘릴 수도 있는 거고. 근데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지금 서울 아파트 가격이 뭐 그냥 보통 10억이 넘잖아요. 결론은 내가 아무리 노력을 해서 이직을 하면서 몸값을 올린다고 하더라도 이 직장에서 받는 월급만으로는 서울에 괜찮은 아파트, 내 집 마련 한 채도 불가능하구나 이렇게 결론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내 몸값을 올리고 조금이라도 빨리 부자가 되려면 보다는 다른 쪽으로 노력을 해야 되는데 그쪽으로 시간을 투자하는 게 훨씬 낫겠다. 이게 실패하더라도 그쪽으로 하는 게 훨씬 낫겠다라는 결론이 도달하더라고요. 여러분 이렇게 제가 생각하는 거에 좀 공감이 되시나요? 여러분들은 이런 쪽 말고 다른 쪽으로 어떤 쪽으로 좀 생각이 드는 게 있으신가요? 만약 그런 게 있으시면 좀 댓글로 무조건 부탁을 드릴게요. 다음 영상에서는 과연 부업으로 어떤 쪽으로 제가 시간을 투자하는 게 좀 더 괜찮겠다 생각을 해서 그쪽으로 대비를 하고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한 내용을 영상으로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영상이 재밌고 공감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같이 부탁드리고요. 댓글로도 많은 소통 참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녕!